룸사롱 사건이 왜 튀어나왔을까? 그 룸사롱 사건에 그치면 안 돼요. 원래 이게 캐비넷에 있던 거야. 어디 캐비넷? 그렇지. 어느 캐비넷이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어제 한동훈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아무런 현안 관련 발언한 적이 없어. 네. 주로 이제 기타 활동이라든가 뭐 양고기, 과자 활동. 그렇지, 쪼리뽕 활동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어제 현안에 관련해서 뭐라 그랬냐면 요거 검찰의 캐비넷이 아니다 라고 발언했어요. 검찰은 캐비넷 없고 특히 이건 검찰 캐비넷 아니다. 제가 검찰 캐비넷에 많이 채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이 캐비넷에 있는 건 아는데 왜 진의 캐비넷이 아니라고 했을까? 이거는 진의 게 아니게 맞기 때문이에요. 아닌 게 맞기 때문이야. 확인해 보니까 경찰 캐비넷이야. 경찰. 그러니까 한간에 도는 찌라시들이 3개월 전에 무슨 이상한 관련된 룸사롱 조사가 있었다 하는 썰이 있었어요. 그 썰의 근원지를 통해서 제가 더블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2월경에 강남 올해 2월경에 강남 룸사롱과 관련된 불법 영업 활동에 대해서 단속한 바가 있다는 첩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지다 보니까 여기 판사도 있고 괜찮아. 근데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정치인이 나와? 그래서 한 그 이제 주요 인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덮은 거야. 덮었어. 정치인이 있으면 못 들어가죠. 정치인 뭐 민주당 정치인이면 좋다고 했겠지만 아닌가 보지. 그래서 덮었어. 제가 이게 소송 때문에 조금 연막을 좀 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캐비넷에 들어가면 요 캐비넷은 요새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뒤로. 지네 아는 놈들끼리는 알아. 그러다가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판사도 있는데 정치인도 있어. 그러면 정보보고로 다 퍼지잖아. 알았어. 뭐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뭐가 중요해? 솔직히 윤석열 사건 맡았으니까 중요하지. 그렇지. 그걸 탈옥시켜줬으니까 더더구나 중요해.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지기현이 윤석열 재판을 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연락 중요하지. 근데 제가 50분을 기다렸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서 네. 여기 와서. 야, 이게 있었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가정하자면 캐비넷에 있었어. 지기현은 사실 의미가 없어. 그냥 그냥 판사지. 여러 판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하필이면 지기현이가 윤석열 형사재판을 맡았어. 지기현, 룸살롱. 야, 약 좀 파고 들어가자.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찰 캐비넷과 관련된 고위층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요걸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굴릴 정무적으로 장난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겠죠. 아니냐.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그렇지. 경찰 수뇌부와 용산에 연결된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 그렇지. 있어? 진짜 진행이 잘하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최욱 씨보다 곽수산 씨 때문에 빛나는 거야, 당신이. 아니. 수사이는 싫어해 그런 말을. 그런 말 싫어요? 왜냐면 잘리거든. 잘려? 그런 말을 싫어해. 나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주 핵심이겠지. 소위 말하면 윤 씨 측근 중에서 거기서 딱 캐치가 된 거야. 지기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찐윤 중에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찐윤 뭐 이런 말도 위험해. 찐윤. 그냥 이렇게 용산 언저리에서 정보를 다루면서 정무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잠깐만요, 단속 좀 하고. 자, 여러분 댓글 달지 마시고 빨리 누구 이름을 막 자막로. 아니 이름을 단대 저기. 이름 자꾸 댓글 하지 마세요. 예, 네. 계속해 주세요. 자, 그랬어. 그게 2월경에 캐비넷에 들어갔는데 2월 말부터 이제 그걸 써먹기 시작했겠지. 그죠? 그러면서 뭐 어떤 일이 발생했어? 바로 3월 8일 날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3월 8일에 석방.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치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이 들어가. 그런데 요게 그러면 민주당으로 일부 제보가 갔잖아요. 그래 거기서부터 더 궁금해.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자, 여기서 지들끼리 요 정보를
아주 보안 속에서 유지하면서 편의대로 직위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 뭐 그렇겠죠. 근데 이 직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누가 이거 불었어? 그러면서 직위원이 역추적을 한 거야. 자기 스폰서들 쫙 훑으면서. 근데 룸사롱을 한두 군데 다니다가 아니야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3군데가 나와요. 네. 와. SSB 이렇게 나와요. 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 너 이 새끼 너 왜 누구 불었어? 나 안 불었다니까. 불었잖아 이 새끼야. 그럼 내가 지금 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도 이렇게 막 미치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 과정에서 더 틀어진 거지. 더 틀어져. 이 새끼 나를 내가 너 불러가지고 나 맨날 술 사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결제하고 그랬는데 나를 의심해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더 틀어져. 억울한 스폰서는 그렇지. 내가 돈 뜯긴 것도 열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뉴탐사로 가고. 그게 이제 700만 원짜리 연수원 통기. 다른 하나는 민주당으로 간 거예요. 다른 거네 두 개가 전혀. 달라. 달라.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자세히 안 봐 기자들이. 자 그래서 달라.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막 여기 가면서 어떻게 됐어? 요게 이제 국임당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 전체 그림을 잘 몰라. 이게 그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법이 범죄화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법 체계가. 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지. 왜 사법이 범죄화됐냐고. 한 사람인데. 조이대랑 관련성이 대단히 농후한 지점이 있어요. 어떻게? 자, 뭐냐면 어떻게? 일단은 여기서 앞에서 제가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 폰사들을 만나면서 막 이제 억울함 하소연하고 이러면서 이제 틀어졌어. 그러면서 요 사람들 이 폰사가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정보가 또 돌지. 그러니까 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직위원이 했다라고 전해지는 멘트들이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나 너무 괴롭다. 직위원이. 너무 내가 진짜 내 재판을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 진짜 미치겠다. 얼마나 괴롭겠어. 이게 탈옥 시켜줘야 되고 뭐 애들 저 카메라 기자들이 찍겠다는데 뭐 찍게도 못하고 비공개로 해야 되고 너무 고통스럽잖아. 지하로만 오게 해야 되고. 그렇지. 지하로 오는 건 직위원이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서울 고법에서 한 거. 정확히 이런 걸로 고발 걸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냥 듣고만 있어. 계속 하시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아니 얘 고발되면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진술까지도 역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직위원이 실제로 조종당했구나 인질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확신을 가깝게 가질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조희대랑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희대를 계속 비난을 했어요. 왜냐? 직위원이가 너가 봐도 내가 봐도 이상하게 탈옥을 시켰어. 그렇죠. 그런데 조희대는 한마디 말이 없어. 이걸 계속 비판했거든요. 예. 아니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이거 제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조희대가 나중에 사고까지 딱 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기 뭔가 걸려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자,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와가지고 김현장 지분 8%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일가 친척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돈 좀 꺼달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지분 한 아닙니다. 말이고 네. 중요한 거 그때 드렸던 말씀이 김현장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석호 개인한테만 집중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서석호가 사실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날 나온 게 또 있었어. 사실은 기자들이 눈치를 전혀 못 챘어. 국회에 바로 나왔을 때?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의 질의였어요. 그래요? 근데 모르잖아 지금. 뭐였어요? 서영교 의원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서석호 변호사한테. 김건희 만났냐? 아니 그 당시 질의를 대법원에 대해서. 근데 제가 어제 서영교 의원을 만났더니 자기의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도 몰라. 본인도 했는데 그럴 수 몰라. 있어요. 이게 그죠?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뭐야. 내가 같이 국방위 해봐서 알아. 내 옆자리였어. 아니 뭐야 빨리 얘기해 줘. 그 다큐멘터리로 받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줘. 빨리. 예. 자, 서영교 의원이 한 열흘 전쯤에 먼저 1차 질의를 해. 조희대한테. 그 질의를 이제 조희대는 없지만 법원행정처장한테 천대요. 이제 물어보라고 한단 말이야. 네. 왜냐면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조희대가 윤석열한테 임명장 받은 직후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맞아. 그 라고 얘기했어. 했다. 그렇죠. 그 일종의 충성서약이고 이재명 죽이기잖아. 네. 그 진술 제보 A랑 전혀 다른 출처의 제보가 또 온 거야. 그거를 그저께 물었다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네. 그거는 이제 그 조이대의 충성서약 취임 직후였고 요거는 25년 4월 6일 조이대가 26년 4월 6일이면 이틀 전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파면됐고 네. 그리고 일주일 전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받은 무죄 나왔어요. 상황이었어.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지. 근데 요건 내 말이 아니라 거기서 녹취 테이프를 틀었다니까 서영교 의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서 네. 어떤 얘기냐면 똑같아.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가 아니야.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더 충성서약이 강화돼.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녹취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보자 B. 그러니까 제보자 B가 B가 이 얘기한 내용을 녹취를 틀었다니까 서영교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그 제보자 B의 음성을 틀었는데 제보자 B가 조희대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그렇지. 얘기한 거야? 전원이지. 전원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을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한 거지. 그 녹취는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내용은 서영교 의원이 제보를 받으셨어요. 제보를 받았고. 네. 그런데 안 놀라네요. 아니 좀 얘기를 행간의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되니까. 진짜 놀란 내용은 이 네 명이 그날 4월 6일 일요일 점심에 뭐 복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 제보자 B 씨가 듣고 제보를 한 거야. 듣고 네 명이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지. 근데 그 네 명이 누구냐? 네, 누구예요? 조이대. 조이대요? 거기에? 그리고 와. 그 옆자리에는 네. 한덕수. 한독수요? 와, 씨, 뭐야? 너무 큰 얘기 아니야 이거? 그 옆자리에는 검찰총장 출신 정상영. 정상영. 네, 정상영. 옛날 검찰총장 하신 분. 네. 정상명. 그리고 김충식. 김충식. 누구야? 김충식? 김건희 엄마의 엄마. 카투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내연의 관계 남이라고 하는 분. 와, 씨, 야, 이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 서영교 의원이 질의를 했다니까 이게 그 테이블 틀었어요. 근데 이름은 안 나왔. 이름도 나왔어요 그때? 거기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 4인에 대한 이름이 나왔어요? 나왔다. 나왔어. 근데 기사가 안 나와서 내가 기자들이 지금 뭐 얘네가 뭐 밥 먹고 뭐 하나 내가 하도 화딱지가 나갖고 또 추가 취재를 했지. 네. 그랬더니 자 김충식은 사실상 김건희 가의 그 남자 얼굴이야. 메신저로 보면 되겠네요. 메신저 겸 그 집안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 고문이에요, 이분이. 네. 그 윤석열이 깍듯하게 모신다고 자기 장인처럼. 그리고 뭐 정진석도 소개해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네 명이 모인 자리에서 조희대가 충성서약을 한 거야.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 조폭들이 하는 얘기잖아. 알아서 처리한다는 건 죽인다는 거잖아. 근데 그 자리에 한덕수는 윤석열의 법적 대리인이지. 법적 대리인이니까. 그리고 김충식은 실제적인 윤석열 일가의 대리인이지. 그렇지. 정상명 씨는 이제 검찰의 대표고. 그 검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요거랑 한번 맞춰볼게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네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거 잘못 맞히면 일단은 구속입니다. 네. 자, 요거 잘못 맞히면 구속됩니다. 옆에 변호사님 계시니까 네. 괜찮아. 자, 일단 그 복집에서 만난 건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6일 4월 점심. 6일. 파면 결정 이틀. 이틀 후에 얘들은 여전히 여유가 있었던 거야. 근데 조이대가 서석호가 알아서 한 4월 6일에 윤석열 관저에 갔던데 서석호는. 그러니까 김앤장은 요때 바빴네. 넓게 퍼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덕수가 뭐라 그랬어요? 김현장.
김현장이지. 어. 그러니까 김현장은 그렇게 넓게 퍼져서 그렇지. 자기들의 책임을 아주 얇게 그렇지. 만든 다음에 공유하는 거야. 각계 전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만 딱 잘라서 보면 별로 안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요, 뼈를. 네. 자, 조희대가 이 4명의 자리에 있을 때 어. 이게 그냥 오가다 만난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 어. 요거는 윤석열의 뜻이잖아. 그렇지. 그 윤석열 캠프에서 이런 음모를 조직하고 공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네. 몇 안 돼. 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돼. 네. 자, 그 사람은 조희대가 이날 모여서 이야기한 내용을 알아. 아. 그지? 조희대가 어떻게 할 건지 알아. 기획자. 그런데 직위원회 캐비넷의 존재를 끌어들여서 이걸로 탈출극을 벌이자라고 기획한 사람도 아주 소수고 몇 안 돼. 뭐 그렇겠죠. 근데 요 사람도 이렇게 맞추면 동일이니거나 그 캠프 안에 있는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직위원회 캐비넷을 공작하겠다라고 최초에 기획한 자가 이 조희대에 의한 탈주국, 파기 자판, 파기 환송까지도 같이 기획한 동일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는 직위원이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순히 직위원이라는 사람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자기 개인 비위가 아니야. 그냥 팀 플레이로 법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범죄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선거 앞이기 때문에 뭐 룸사롱이니 자극적인 이런 거 가지고 뭐 선거 국면의 논점을 흐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선거라는 건 우리가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의 과정이라면 요거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그렇죠. 공개하고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 전체 그림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사진을 공개한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경찰의 캐비넷은. 따라서 요거를 지금 경찰도 요게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재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만은 요거를 조희대 특검법이 지금 법 사이로 들어갔거든요. 네. 요거 뭐 속도 조절하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요걸 통해서 조희대 특검법상에 결국은 직위원까지도 요 틀 속에서 같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